자, 간만에 우리 구독자님들의 질문 온 거 한번 거기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선생님. 저는 유통 판매업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전 영상을 보다 보니까 유통 판매업은 예비 창업 패키지나 창업 사관학교가 힘들다고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럴 경우 다른 지원을 받을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예창이나 창업 사관학교뿐만 아니라 거의 웬만한 지원 사업은 단순 유통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경우는 받기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단순히 그렇게 하겠다면은. 이게 이제 여기 대표님께서 자세히는 안 써놨지만 거의 대부분 뭐 스마트 스토어 해서 뭐 쇼핑몰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사업이죠. 중요한 사업이지만 정부 측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그거는 이제 제로섬 게임인 거고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GDP 사이즈를 키우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판매업으로 그러니까 유통만 해가지고 내가 그 어떤 물건 떼어오는 값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는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좀 바꿔야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런 케이스를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분이 굉장히 높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셔가지고 돈을 7천만 원을 받으셨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만 좀 바꾸면 되는데 이제 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내가 유통을 하게 되면은 내가 물건을 떼어오는 그 업체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공급하는 그런 어떤 소매상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있겠죠. 그거를 내가 유통으로서 잡지 않고 좀 다르게 색깔을 바꿔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일단 여기 질문을 하신 분의 위치를 한번 보면 요런 위치겠죠. 여기 보면은 자사라고 돼 있는데 여기 대표님이 있을 거고 제조업체 있고 그냥 물건 떼갖고 소비자한테 파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비자가 이제 내가 도매인 경우에는 이게 소매상들이 될 거고 아니면 소비자한테 직접 온라인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간단한 구조죠. 근데 이 구조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유통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을 받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런 케이스는 뭘로 해야 되냐? 어쨌든 제조업으로 끼고 들어가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플랫폼으로도 물론 갈 수는 있죠. 뭐 이쪽을 이렇게 묶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쪽 제조업체들을 연결한다든지 이 전체를 연결하는 플랫폼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제일 잘 먹히는 케이스는 이 상태에서 내가 제조업으로 가버리면은 돼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자, 이게 그 모습이잖아요. 내가 자사가 있고 제조업체가 있고 고객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내가 제조업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그때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분은 본인이 여러 군데 제조업체로부터 양수기를 받아서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매상인 거죠. 도매인데 이제 여러 대의 양수기를 다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건설사라든지 이런 데다 공급하는 일을 그렇게 하셨던 건데, 근데 그거를 이번에 지원 사업을 도전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통으로 받기 힘드니까 대표님이 공급하는 그 물건들 중에서 좀 공통되게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품적인 부분 네, 이런 부품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로 제조를 하세요. 아주 간단한 걸로 라고 했더니 그분이 실제로 그거를 기획을 해가지고 그 부분으로 제조를 하겠다라고 해서 7천만 원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제조를 받으면 야 이게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내 고객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들이 소매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매상들이 어떻게 되냐? 마케팅 파트너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보면은 본인이 제조업체가 되면서 동시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많은 소매상들이 소매나 고객이 아니라 마케팅 파트너, 유통 파트너, 영업망으로서 굉장히 그냥 그럴싸한 그림이 돼버리는 거죠. 단순히 내가 유통해서 제조로 바꿨을 뿐인데, 근데 이 제조가 전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공급하고 있는 물량들 중에서 일부 어떤 부품 하나를 바꾸는 거에 불과할 뿐인데 그것만으로 내 고객이 마케팅 파트너가 돼버린다는 거죠. 동시에 기존에 내가 처음에는 물건을 받을 때 쓰는 그 제조업체들이 처음에는 그냥 공급해주는 그런 회사에 불과했는데 내가 제조업체가 되니까 협업하는 그런 협력업체가 되죠. 왜냐면 내가 만든 그 어떤 부품을 이쪽에다도 공급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마케팅 파트너를 통해서 고객한테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렇게도 전달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든 물건을 이쪽 협력업체 쪽으로 해서 전달할 수도 물론 있는 거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거예요. 결국엔 유통만으로는 돈을 벌기가 힘들다. 근데 그거는 그 유통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다른 형태의 그림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 적어도 내가 다루는 물건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만 바꿔서 내가 제조업체로 갔을 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인프라는 이런 식으로 멋진 형태의 구조체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그분이 7천만 원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미 하고 있는 그 유통망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매출을 되게 크게 올리고 계신 그런 분도 있단 말이죠. 아셨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서 방법을 좀 찾으면은 방법이 있다. 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가세요.